아니 내가 전자제품을 수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인증 절차를 밟기 위해서 네. 인증 샘플 하나 갖고 인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는 5개, 10개도 필요하고 뭐 이렇잖아요. 일단은 인증을 받기 위한 아이템들은 다 통관이 될 수 있게끔 면제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면제 규정이면 통관할 때 사업자 명의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자 명의로 오셔서 사업자 통관으로? 특히 이제 전파폭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이제 면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일단 잡잖아요. 면제라는 것이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기관에다가 예를 들어서 전파법이다 하면 국립전파연구원에 우리가 이런 사유로 이제 그 면제 신청을 한다라고 신청을 하시면 네. 거기서 이제 관련된 요건 번호를 줍니다. 네네. 그 번호를 가지고 세관에 가야지 안 붙들리고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요. 샘플 사전 신고서라 그래서 네. 이제 인증기관들이 발행하는 네. 것들이 있고 그쪽에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의뢰를 할 테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아예 인증에 쓸 시료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기간이랑 이미 다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사전 통관 번호를 줘서 그거 가지고 통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받아서. 기관에서 제가 그 서류를 받아서 네. 그 면제 요건 서류를 받아서 네. 미리 이제 통관하기 전에 미리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아니면 BL 나오고 국내에서 통관 전에. 그러면 화주분들은 일단은 저희 중판에서 출고하면서 이거 인증 면제 서류가 있습니다라고 저희 쪽에 저희 전달을 주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저희가 관세님한테 전달드리면 네네네. 그걸 보고 네. 이거 10개까지는 통관.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내가 인증에 이렇게 해갖고 10개 20개씩 그 샘플이라는 명목하에 전자제품 10개 20개를 인증 없이 통관시킨다는 소린데 샘플이라고 해서 예전에 다른 고객이 전혀 중판과 전혀 관련 없는 고객이 통관을 했는데 공원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시면 어떤 안 위법입니다. 됩니다. 하시면 네. 안 되는 네. 위법. 예.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무섭고요. 예, 다 압니다. 네. 다 알아요. 네. 항상 법 네. 지키고 네. 예, 조심하시고. 네. 내가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수입시 전파 인증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인증서를 세관에 바로 내는 게 아니라 인증서를 가지고 그 인증서 내준 기관에다가 제가 이 제품 몇 개를 수입할 겁니다라고 이제 동일성 확인 신고를 하는 게 그렇죠. 있죠. 동일성 확인. 동일성을 신고해서 승인 번호가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럼 기관에서 승인 번호를 받고 그걸 세관에 이제 네. 세관이 아니라 관세님한테 전달을 드리는.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리고. 네. 그래서 관세사가 필요하다. 네. 네. 근데 이제 되게 편한 방법도 있어요. 네. 중국 판매자들, 그러니까 공장들이 그러니까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한국으로 KC 인증을 네. 받아놓는 업체들이 있다. 예. 그걸 먼저 확인해 봐라. 그렇죠. 맞습니다. 그 공장에서 한국의 인증을 받아놓은 게 거죠. 있으면은 예. 그걸 그래서- 가지고 여러 수입자가 다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공해 달라 해서 네. 판매자한테 인증 정보를 KC 인증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인증 정보를 받아서 그걸 통관 수입하시면 돼요. 네. 사장님들이 이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타오바오든 1688이든 애들이 상당 부분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각국의 인증을 받아놓은 것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입을 하겠다 그러면 인증 정보를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제가 수입을 하면 인증을 따로 돈 들이고 받지 않아도 그 제품을 수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전자제품이니까 난 수입을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물어보세요. 너 한국의 인증 정보 갖고 있니? 있어. 그러면은 수입하실 수 있어요. 인증 별도 필요 없이. 네. 예, 그거 좀 주의 깊게 네. 하시면은 조금 더 영상 보시는 네. 분들이 수입하시는데 조금 되고 저도 이거 잘 몰랐었던 부분인데 네. 그 식약청 인증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이것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말하는 여기 수입식품 규정부터 하면은 입에 닿는 모든 제품 그렇죠.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플러스 식품. 이 음식과 닿는 모든 식기류들, 예. 예를 들어 젓가락, 숟가락, 당연하게 접시, 컵 예, 당연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다 믹서기는 전자제품이에요 식품이에요. 전기 제품이면서 식기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윗부분 그렇죠. 믹서기라 그러면 갈아야 되는 그렇죠. 윗부분은 식품이 직접 들어가기 식품과 때문에 닿는 부분만 하시면 돼요. 예, 그거하고 밑에는 전기니까는 그렇죠. 전파 인증 예, 받아야 맞습니다. 되는 거. 예. 두 가지 인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증이라기보다는 식약처의 검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자제품인 경우는 어떤 인증, 인증기관에서 그렇죠. 인증을 먼저 사전에 받아 놓은 다음 통관을 시키는 그렇죠. 건데 예. 수입식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수입식품은 최초에 수입을 한다고 하면 최초에 정밀 검사를 해서 그 검사에서 통과를 해서 승인 번호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 통과. 검사를 어디서?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예. 그걸 또 집에서 받으셔서 하시면 안 되고 인천 항이나 이런 보세창고에 보세창고에서 식약처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게 예. 예. 가져갑니다, 실제로. 실제로 예. 가져갑니다. 예. 뭐 식약처의 수입 판매업 등록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건 뭐 식품 제일 먼저 다 확보를 해야죠. 하셔야 되는 게 제조 공정도랑 성분표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 공정도 성분표고 예. 주나요? 판매자 공장들이? 공장들이 그걸 줘야지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성분표에 보면 이 식품이 뭘로 이제 구성이 됐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100% 물질에 대한 성분표. 품을 제외하고 무슨 뭐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컵은 뭐 제조공 정도까지 필요가 없는데 컵에서도 이제 컵이 또 여러 가지 재질로 구성이 된 경우에 예. 또는 어떤 도자기도 경우는 있고. 도자기에 코팅이 돼 있는 경우에는 예, 예, 그 예. 코팅 물질을 보는 거거든요. 아, 겉에 음식과 닿지 않는 그 돌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재질 같은 경우는 재질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세 창고에 한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최초 수입이라 하시면은 최소 일주일 이상은 있는다고 보셔야 네. 되고 예. 사실 이제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예. 또 우리 자료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간략하게 하는데 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관세사님이 하셨을 때 수입에서 불합격 판정 나서 나가는 빠꾸되는 경우나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율이 하실 얼마나 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모든 수입을 다 하는 건 아니라서 저기지만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빠꾸나요? 예, 좀 특이한 거 이제 하시는 경우에 뭐 어떤 분은 불합격이 났는데 계속 도전하신 분이 있어요. 한 달 있다 또 조금 소량을 또 그러면 들여오고. 계속 세관에 있어야 되잖아요. 불합격 났는데 다음 달에 또 같은 걸 또 들여와가지고 불합격이 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불합격 난 거는 이제 반송하거나 폐기하거나 반성병 또 네. 돈 되잖아요. 네 폐기도 물론 폐기도 돈이고. 네, 폐기도 돈 많이 듭니다. 어쨌든 위험성이 좀 있네요. 예. 이게 사실은 전자제품처럼 사전 인증을 다 받아갖고 수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편리한데 네. 그게 아니라 수입해서 보세 창고에 둔 상태에서 이제 식약청 직원들이 와서 가져가서 네. 검사를 해갖고 네. 거기서 불합격이 나면은 폐기나 반품을 해야 네.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네. 위험 부담성은 좀 있다. 예. 예, 기본적인 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되지 네, 않겠다라고. 예, 그런 것들은 많이 통과하십니다. 예. 원산지 표기가 뭐냐면 뭐 이런 컵이든 뭐든 이런 제품들이 있으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져 있어서 수입을 하라. 네. 예, 그 우리도 영상 보면 그 뉴스 보시면은 뭐 수입 식품들을 원산지 표기 잘못해 갖고 맨날 과태료 처분받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 원산지 표기를 잘 안 하고 통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걸리면은 이제 시정명령 플러스 과징금이 나오죠. 법은 그런데 사실 네. 그러진 않잖아요. 시정명령은 당연히 나오고 네. 보수하라 보수명령 나오는 네. 거고 과징금은 사실 과징금 나옵니다. 시정명령 나오면 과징금은 처음 한 번만 봐주고 두 번째부터는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도 있죠. 계속 걸리는 사람 세관에. 결국에는 세관 검사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예, 예.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다음번 신고할 때 검사에 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블랙리스트 제도나 뭐 이래서 경고도 주더라고요.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수입할 거면은 모든 검사 다 하겠다. 그 중과가 될수록 과징금이 과징금도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는 반드시 하고 나가셔야 되는 네. 부분들이라서 네. 꼼꼼하게 이것도 챙기셔야 됩니다. 관세를 줄이는 팁이 있을까요? 관세를 줄이는 거는 결국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산지 증명, FTA CO 활용하는 거고. FTA 활용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는 예. 뭐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관부가세를 묶어 말하잖아요. 네네. 관세는 낸단 말이죠. 네네. 돌려받지 못하는 거고. 부가세는 사실 내면은 수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예.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거나 아니면 뭐 매출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제 환급을 받거나 이렇게. 예, 그냥 황금이나 공제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내가 돌려받는다는 의미예요. 낼 거와 받을 거를 그쵸. 정산해서 나가기 그쵸. 때문에 부가세는 네. 예, 줄어든다 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수입을 해 왔어요. 관세, 부가세 다 내고. 네. 저도 이게 중국으로 다시 반품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네. 한국만 얘기하자 그러면 중국에 반품을 보낼 수 있으면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제 국내에 들어온 물건이 다시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관세 환급 이슈가 있거든요. 여기서 반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위약 수출이거든요. 우리가 계약 내용과 다른 난 A를 사려고 했는데 A 프라임이 왔다. 예. 이런 경우에 계약상이 관세법에서는 위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약 수출을 하시고 환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위약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약 수출이라는 걸 하셔야 되고요. 위약 수출을 하려면 물건을 먼저 보세구역에 반입을 시키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관원이 이 관세 환급을 막 돌려줄 수가 없거든요. 이 물건이 진짜 수입한 물건과 동일한지 동일한 상태에 거셔야 되거든요. 네, 쓰다가 막 중고로 해서 내보내면 안 되고 수입했는데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바로 발견해서 수입할 때와 동일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반입시키고 신고를 하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환급을 받는 거거든요. 거래처 계약서도 필요하고 뭐 이런 그렇죠. 뭐 계약서라든가 뭐 메일 인보이스, 전문이라든가 소통 내역. 그렇죠. 환불 받았으면 뭐 그런 환불 환불 내역이라든가. 와, 환급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쉽지 환급도 않은데. 쉽지 않지만 네. 이 제품이 중국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그렇죠. 중국은 이걸 또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여튼 들어가면은 뭐 위약 수출이고 뭐고 간에 이건 수입으로 봐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수입 면세라고 해서
외국에 나간 물건 들어오게 되면 관세 빼주는 게 있는데 중국은 그런 게 빠져나가서. 없으니까 또 들어가면서 이거를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으니까는 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배대지에서 꼼꼼하게 그렇죠. 체크하실 거 다 체크하신 다음에 네. 제품이 맞는지 네. 그래도 불량률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불량률 우리가 3% 5% 잡고 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사업을 네. 하면서 리스크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받아야 되는 부분들 네.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유튜브에 저는 이제 자금 증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네. 우리 슈퍼 아이디 활용하는 거나 뭐 이런 거지. 슈퍼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법적인 문제가 정리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인보이스를 다운로드 받고 인보이스가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받아서 은행 가서 송금해야 되는데 송금도 힘들어하시고 예. 인보이스가 뭔지도 모르시고 되게 예. 어려워하세요. 네. 어려워하셔도 이거를 넘어가야 합법적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세행정조사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도 마찬가지지만 몇 년치를 두고서 한 번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가 앞으로 사업을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뭐 관세조사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그렇죠. 500만 원 수입했다고 관세조사 그렇죠. 나오지 않죠. 그렇죠, 한 그렇죠. 50억은 해야 좀 많이 하네 그러고 관세조사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작을 때부터 미리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놓는 네. 게 앞으로 내가 사업이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네. 하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슈가 분명히 됐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우리가 배대지예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 배대지가 구매대행 의뢰한다고 뭐 3% 4% 구매대행 수수료니 뭐니 뭐 환율도 높게 쳐갖고 어차피 다 받아.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배대지가 한국 돈을 받는 게 불법이 아니라 이 배대지가 돈을 받았으면 수입할 자금을 받았으면 이 자금을 환치기에서 송금해야죠.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환치기는 불법이죠. 환치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환치기라는 게 뭐냐면 사설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에서 허용한 환치기가 규모가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행 갈 때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뭐 2,000불 이렇게 소액은 네. 서로 교환해도 된다라고 해서 양해되는 그 기간과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그걸 떠나서 1억, 2억, 3억, 5억을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한국 계좌에 입금하면 중국 계좌에 누가 입금 받아갖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물품 구매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매입 세금 계산서가 수입 세금 계산서 계속 끊어질 텐데 네. 송금한 내역이 없는 송금한 내역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관세청에서 봤을 때 얘가 한 50억에 도달해서 수입 물품이 50억, 100억이 됐는데 거예요. 징역 갑니다. 징역. 뭐 어제 찾아보니까 얼마 큰일 날 말씀인 네,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징역까지 가야 돼. 네. 돈 문제가 아니죠. 네. 사업을 망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건 사업 망합니다. 네.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배대지가 걸렸다 네. 그러면 거기에 네. 불법을 저지른 배대지가 있다 그러면 네. 안 그러는 배대지가 훨씬 더 많다고 네. 저는 믿고 있지만 네. 작은 규모나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네. 그 배대지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그 내가 물건값을 줬는데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배대지에다가 현금을 줬으니까 나는 아무 책임 없어. 걔네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결국은 그렇죠. 파주가 다 책임지잖아요. 무역 거래는 기본적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예.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배대지가 다 불법이라는 게 아니고 그쵸. 사장님들의 돈을 한국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배대지가 정상적으로 수입대금을 신고하고 중국으로 자금 신고를 다시 보내서 A 사업자, B 사업자 걸 다 모아서 이 수입자금 신고를 하고서 중국으로 돈을 정상적으로 TT 송금을 하신 다음에 대행을 해드린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다만 사장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런 배대지들이 환치기를 하고 있는지 정상 송금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라는 거. 네.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가장 심플한 거는 배대지가 중국에 있다 그러면 그 중국 법인으로 지지가 TT 송금하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렇죠. 뭐 A 배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배대지 중국 법인으로 그냥 내가 TT 송금하겠다. 네. 수수료 더 내라 그러면 더 내겠다 그러고 송금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TT 네. 송금하시는 게. 그러니까 TT 송금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 가시면 한 번만 해보시면은 그다음부터 자동이체처럼 그냥 그렇죠. 은행에서 내가 다음날 보낼 때 보면은 이전 기록이 딱 떠요. 어떻게 숫자 거기에 금액만 넣고 누르면은 그냥 또 송금이 돼요. 홍콩 법인의 슈퍼아이디를 운영하면서 홍콩 법인으로 TT 송금을 받는 거, 네. 예, 그렇게 받는 거는 어느 배대지도 얘기해 보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뭐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아닙니다. 예, 저희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 그렇게 매도하지 마시기를 네. 다시 한번 통보드립니다. 국내 카드로 결제를 받는 애들도 있어요. 국내 카드를 결제를 하고 그러면 승인이 국내에서 결제가 떨어져요. 국내 사업자한테
결제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수입 신고 필증으로 수입이 끊어져.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사실 이것도 판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죠. 네. 내가 동대문에 가서 카드를 긁고 물건을 산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수입 신고 필증은 계속 끊어져. 수입 신고 필증이 나온다라는 건 수입 세금 변서가 발생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뭐 1년, 2년, 3년 동안 계속 발생은 되는데 관세청에서 봐서는 TT 송금을 하거나 뭐 한 게 없어. 네. 그럼 조사 받지 않을까요? 뭐 정확한 세무 처리를 하고 계신 걸 봐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게 제가 만든 네. 아보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오바오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수입을 했다. 네. 이거 법적인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많이들 하고 계시고. 네. 근데 그러니까 배대지들이나 네. 국내의 포워더들이나 특히 이제 뭐 좀 이렇게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카드 결제를 열고 네. 거요. 네. 이 카드 대금을 어디로 송금해 줄까 그러면은 자기 지정한 이제 뭐 중국 계좌가 있다 그러면 중국 계좌로 송금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카드 수수료는 이제 어차피 뭐 화주들이나 고객 부담으로 갈 건데 카드를 긋고 그 자금을 피지사로부터 바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업자들은 열심히 한국 카드를 거서 한국 승인이 났는데 네. 사실은 수입만 계속 이루어지면 요거는 제가 봐서는 자금 증빙의 문제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 판례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이건 안 된다. 네. 한국에서 걷으면 그게 한국 도소매지 어떻게 그게 수입이야. 네. 이거 그런 판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 관세사님 모시고 네. 네. 좀 재미나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수입할 때 HS 코드가 무엇인지 네. 내 제품이 무엇인지 그렇죠. 재질이 무엇인지 화주가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판매하기 목적으로는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관세 환급도 추징 안 당하고 HS 코드도 적용해서 CO 발행해서 관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네. 예. 네. 그리고 자금도 TT 송금을 수입을 네. 할 때는 TT 네. 송금하는 게 가장 좋다. 네. 1688을 운영하는 저희 슈퍼아이디나 네. 저건 이거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저가로 중국 물품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네. 중국 공장한테 TT 송금을 신용장 계산해서 TT 송금을 직접 하지 않는 한 1688에서 구매하면서 수입을 1688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대한민국 최저가가 중판이에요. 네. 그 관세님도 알고 계셔야 네. 돼요. 네. 1.7% 네. 수수료 갖고 수입할 네. 수 있는 네.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라고 저희가 또 만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결제 승인이 나서 네. 해외에 구매 자금이 네. 도착을 하고 네. 그 구매 자금으로 저희가 이제 1688에서 물건을 다 구매한 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네.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네. 좀 강조드리고 네. 관세님 뭐 마지막으로 우리 셀러분들 네. 구매 대행 셀러분들도 계시고 수입 셀러분들도 계신데 뭐 네. 하고 싶은 네. 말씀 제가 알고 있는 사업자분들 중에 가장 저요? 아부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께서 정말 정직하고 이 성실하신 분 같아서 믿고 같이 업무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더불어서 저희 자유무역 관세사무소 김경환 사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찾아주시면은 다른 배대지 물건도 네. 지정해 주시면은 네. 다 업무 처리 깔끔하게 네. 해드린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